두뇌의 과학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맞춤 학습 코칭을 해드리는 공부톡톡 솔로몬 교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미래교육원에서 공약에 대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회가 있었는데. 공약이요? 네네. 예. 예, 지금 이제 2기로 이제 넘어가니까 교육청에서. 근데 재밌는 사실이 저는 이제 요즘 수학에 꼽혀 있어가지고 수학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드디어 이제 AI 수학을 이제 하려고 AI 하더라고요. 수학이요? 그러니까 수학도 이제 AI로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 그래서 참 이게 수학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두뇌학습 클리닉 전문가 최명철입니다. 네, 소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국제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수경 선생님,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친해지기 쉽지 않은 미션인 만큼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학이 입시의 변별 도구가 되면서 수학을 잘하고 있더라도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좌절하는 환경인데, 선생님, 현직 교사로 계시면서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이 수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학생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해요? 학생들은 이제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정답을 잘 맞추는 것이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 주변의 실생활 문제를 갖다가 배운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수학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학교도 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 수업 시간 하는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자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업을 잘 들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 활용에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학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평소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더 집중을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정답보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그다음 자신이 사용한 수학적 표현이 정확한지 이런 이제 과정 중심으로 학생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수업도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평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필 평가도 서술형 평가가 확대되고 있고 과정 중심 평가로 학생들이 이제 수행 평가의 비중도 이제 농구술형 평가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농구술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전반적인 과정이 중요하고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정답보다는 과정에 좀 더 개념과 과정에 좀 더 집중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제 해결 과정과 사고력, 또 의사소통 능력까지 전체적인 역량을 길러줘야 하는데 소장님, 네. 지난주에 수학은 논리도 논리지만 직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뇌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오늘은 네. 상대성 이론으로 잘 알려진 이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혹시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적에 이 산수의 계산이 자꾸 틀려가지고 수학을 어려워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 수학 천재이기도 한데 단순한 연산 문제를 어려워했다고요? 네,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뇌에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뇌.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뇌가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이제 빠르고 정확하고 이제 기계적인 답을 낼 수 있는 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수학 교육 이제 문제풀이 이제 이런 중심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는 이 사람의 특별한 뇌의 재능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인슈타인의 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밀을 우리 솔로몬 가족 여러분께만 살짝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에게만 네. 좋습니다. 비밀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던 문제 해결, 문제 풀이나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들이 수학과 친해지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저희가 다녀와 봤습니다. 이번 주 솔로몬 교실이 찾아간 곳은 색다른 수학 수업이 진행된다는 대구 오성중학교. 지금 5를 가지고 더 찾을 수 있나? 5가 몇 개 나왔니? 하나, 둘, 셋, 넷, 6개. 그럼 2개 남았네. 오른쪽 아래, 그렇지. 오른쪽 아래 5를 찾으면 바로 5와 6 자리가 나온다.
더 넓은 세상에서 수학을 바라보다 1학년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외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코로나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교실에서 수도쿠 등 다양한 퍼즐 등의 지필 문제를 풀어보며 잔해 운해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2를 써서 2 바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1, 4가 남지. 여기 1, 4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나와. 자기가 찾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또 다른 정보를 가로 찾아내는 세로 게 각 된다. 9칸에 1에서 9까지 숫자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는 숫자 퍼즐 스토크. 정해진 규칙 내에서 자신만의 풀이 방법을 찾아가며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칙은 조건을 해석하고 조건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가는 게 이 스토크 수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수학은 보통 연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산은 수학 중에 가장 극히 일부입니다. 수학은 논리 게임이라고 하죠. 스토크라는 퍼즐이 논리 게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죠. 전 세계적으로 이걸 즐기는 이유는 다른 기반 지식 없이 논리적으로만 풀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한 노력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풀어본 친구하고 적게 풀어본 친구가 분명히 격차가 나거든요. 격차라는 건 빨리 끝내냐, 천천히 끝내냐의 차이 정도인데요. 그런 걸 보면 열심히 많이 경험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도크를 푸는 학생들에게 들어보는 수학의 진면모. 재미는 뭘까요? 수학을 풀다 보면 그 답을 찾아가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며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크를 하는 게 가끔씩 막힐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 좀 기쁨을 느끼면서 스토크를 풀다 보니까 더 재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다른 관점으로 계속 탐험해보고 그런 게 재밌었어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제가 가장 빨리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수학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닌 논리의 학문. 규칙을 찾고 해답을 얻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 수학의 진정한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숫자 퍼즐을 이용한 체험 수업. 이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학생들은 재밌어하네요. 이렇게 수학 수업에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생님,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수학 능력에도 도움이 될까요? 수학은 다른 교과와 다르게 정의적 영역에 굉장히 큰 정의적 영역이요? 네, 흥미라든가 태도라든가 호감도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재미없고 싫어지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 수학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네, 전체적인 인지적인 영역의 성취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정의적 영역에서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런 수학에 대한 흥미나 수학적 이제 문화 형성이나 수학적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성중학교의 스토크 활동은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한테 수학에 대한 흥미도 불러일으키고 스토크 속에 담겨 있는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면서 수학적 역량도 키울 수 있는 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좀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수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소장님,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두뇌를 골고루 자극을 해주면 수학적 뇌도 좋아지는 걸까요? 그렇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학을 우리가 흥미를 많이 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계속 이제 문제풀이하고 답 맞추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기존의 연산 문제풀이 위주에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아까 선생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느껴보면 애들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본적으로 흥미와 재미가 있으면 감정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체험의 장점을 이제 수학의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공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이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다중양식지도법이라는 건데. 다중양식지도법. 여기 이제 투 트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체험센터라든지 교구라든지 가보면은 이런 거 자기가 직접 만질 수가 있겠죠. 네. 뭐 실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려본다던가.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쓴 다음에 그런 그림이나 물체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이제 숫자나 기호나 방정식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각화하는 개념을 통해서 흥미와 재미가 있어지겠죠.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부호가 들어가도 이제 부담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오성중 보니까 혼자 수학을 풀지가 않죠. 네,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룹으로. 팀을 통해서 하면 뭐가 좋냐면은 자꾸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만 빠지기 쉬운데 친구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됐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발표를 하면요.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자기가 말을 한번 하면 발표를 하면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 또 팀끼리 경쟁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실험들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논리와 이제 직관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네.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한 힘을 길러준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선생님, 이 중학교 수학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면 공부 분량도 많아지고 또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학과 점점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구국제고에서는 좀 도와줄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워져서 학생들이 점점 수학을 갖다가 포기하는 이런 맞아요. 학생들이 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에듀테크를 통해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에듀테크. 네, 그리고 지능형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또 흥미도 끌고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수업인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개교한 대구국제고등학교. 국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이곳에선 어떤 색다른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학함수 배웠잖아요. 그죠? 상학함수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대변혁 중에 하나가 학교 수업 현장에 디지털 대전환의 모습을 갖고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 교육의 모습을 수십 년 앞당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구국제고는 2021년 3월 개교하면서 에듀테크 모델 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면이랑 우리가 서 있는 거랑 각도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그런 앱 있잖아. 넘길 수 있는. 지금 삼각 측량벽을 이용해가지고 아파트의 높이를 재고 싶은데 그게 기선이랑 이제 제가 보는 데에서 아파트까지 각도가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재야 할지에 대해서 모드먼들이랑 논의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삼각 측량이라는 게 나와서 좀 전에 고민하던 문제 있잖아요. 네. 답을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답이 뭔가요? 원래 저희가 고민하던 문제는 네. 저기 A와 B, C의 여기 사이값을 구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삼각형으로 생각하고 이 낀각을 구할 때 이 지금 제 팔의 두 길이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 제 팔 사이의 거리를 알면은 이 낀각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찾았습니다. 교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해법이 맞는지 밖으로 나와 실측한 뒤 계산해 볼 예정인데요. 문제 해결 과정에 학생들 모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나랑 지연이랑 각각 저 아파트 꼭대기를 바라보는 각도를 먼저 구하자. 그래 좋아. 구하고 나면 이제 너가 양팔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지연이랑 내가 측정할 테니까. 이제 측정할 거고 위에서 구상했을 때는 모든 것이 좀 쉽게 측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막상 내려와서 측정을 해보니까 50m나 떨어진 두 지점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힘들었을 뿐더러 각도를 측정할 때 개인별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측정하는 데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측한 수치로 모둠별로 계산해보는 시간. 일상에서 궁금할 법한 문제가 수학과 만나 학생들의 흥미를 자아냅니다. 학생들이 배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자기 주변의 문제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 해결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 교육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은 삼각형에서 각을 먼저 구한 후에 그 각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빗변의 길이를 알고요. 제일 좋은 점은 재미가 있다는 점,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적고 조금 더 참여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더 즐거운 것 같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외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전부 잊어버리잖아요. 시험 기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수업 시간 기본 개념을 알고 원리를 이해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고 시간이 지나서도 수학 개념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 모두가 참여해 함께 실마리를 찾고 풀어가면서 성취
성취감은 물론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수학을 발견하는 재미. 국제고의 색다른 그리고 유익한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와, 똑똑하네요. 우리 학생들이 종이도 없이 IT 기기를 가지고 문제풀이하고 수업이 진행되는데 에듀테크 모델 학교로 지정이 돼서 그런 거죠? 네, 에듀테크 모델 학교이기도 하고 저희 학교는 지능형 수학 점핑 교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희 지능형 수학 점핑 교실은 이제 지능형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 수업을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예전에는 학생들이 제가 형성평가 문제집을 주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서 그것만 풀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놀고 있었다면 네, 저는 이제 EBS 인공지능 서비스 단추라는 것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학습할 내용, 그다음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 문항 개수까지 본인이 선택을 해서 자신한테 맞는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1시간 내도록 집중을 하고 끝까지 끈기 있게 풀고 종이 쳤는데도 학생들이 끊지 않고 교실을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푸는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보기 드문 장면 아닌가요? 종 치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기도 한데 소장님, 이렇게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실제로 두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료화면에 나올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산술, 그러니까 수학을 관련된 이제 뇌 부위를 굳이 이제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두엽과 두정엽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전두엽을 설명드리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이마엽인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마엽. 예. 근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전두엽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애들 보면 이런 에듀테크 수업이라든지 아까 체험 이런 것들 하면 뭐라고 하면 즐거워하죠. 네, 재밌다고 하죠. 좋아하더라고요. 재밌다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뭘 가져오냐면 효과가 아까 집중력이 왜 되겠어요? 감정이 좋으니까 집중이 되겠죠. 사실 전두엽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집중력입니다. 사실 집중이 저기를 담당해요. 집중력. 그다음 저희 이제 전두엽이 또 중요한 게 실행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답을 풀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 엔터키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저기서 모든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답을 낼 것인가. 그럼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먼저 감정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감정이 좋아야만이 전두엽 발달에 도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감정의 뇌와의 전두엽,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변연계라고 하는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두정엽이라고 보이는데 저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뇌입니다. 아, 아인슈타인의 뇌가 나왔군요. 네, 두정엽이요. 예, 두정엽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 사후에 정말 이 천재적인 아인슈타인 뇌는 일반인과 뭐가 다를까 싶어서 실제로 이제 뇌를 열었습니다. 확인했더니 유독 일반인과 다른 부위가 하나 있는 게 바로 두정엽 주위 부위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정엽이 뭐 하는 역할을 하냐는 건 이제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그 상호관계, 그걸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났던 게 아인슈타인에는 우리가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시공간적인 개념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저런 두정엽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두정엽 기능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리듬과 타이밍 훈련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수학을 단순히 그냥 문제만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높이려면 다양한 체험들, 다양한 사고들 그러면서 일정하게 아이들에게 루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누구나 다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와, 얘기를 들어볼수록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성취감과 재미를 찾아가게 해주는 게 바로 수학의 즐거움인데 기존의 수학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현직 교사로서 기존의 수학 교육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미래 사회에는 기존에 있는 지식을 갖다가 외우고 잘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을 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학 교육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학 시간에 기존의 문제 해결 전략이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을 그냥 배워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그냥 자신 주변의 문제 상황을 스스로 탐구해서 자신의 스스로 문제 해결 전략을 탐구해 나가는 그러한 수업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앞으로의 수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네. 아이들이 이제 창의력이나 상상력들이 좀 많이 이제 풍부하게 수학을 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이런 체험이라든지 아까 에듀테크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수학 문제 풀면 아까 이렇게 풀면 안 돼, 틀려. 자꾸 이런 말들이 들으니까 이제 수학의 흥미와 재미가 떨어지는데 이런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뭐 수학에 대한 일기를 써본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수학을 위한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 이제 그만하고요. 네. 네. 정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수학에 대한 성취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학 교육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 예고도 잠깐 해주실까요? 네, 달력을 보니 이제 어느덧 이제 수능이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작될 이제 방학이 고3은 물론 1, 2학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제 저 말고 훌륭하신 우리 네. 입시 전문가들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덕분에 쉬시나요? 아니 소장님? 좀 재충전하고 그다음 지금 제가 열심히 아이들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애들이 네. 있습니다. 예, 그 애들을 같이 소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시 전문가의 특강 기대되는데요.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솔로몬 교실에서는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